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난징 시기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고 난징이 일본군의 손아귀에 넘어갈 일촉즉발의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일본군의 폭격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백범일지의 한 구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대륙의 서남부에 있는 쓰촨성 충칭으로 전시 수도를 옮겼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또다시 피난짐을 꾸려야 했죠. 충칭에서부터 난징을 가로질러 상하이 쪽으로 흐르는 양쯔강. 중국인들이 긴강, 장강이라고 부르는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기선이 이끄는 목선 위에 올라탄 위태로운 탈출이었습니다. 강물에 뜬 망명정부.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의 심경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기 위해 장강을 가로지르는 배에 올라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장강을 한번 건너보고 있는데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일본군이 난징을 침략하니까 급히 임정 요인들이 피란을 가야 됐거든. 처음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창사라는 곳이었어. 근데 창사까지 바로 가지 못하고 이 장강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서 우한이라는 곳까지 배를 타고 가고 다시 우한에서 창사까지는 기차로 이동을 했다 그래. 중국 문명의 정말 중요한 공간인 이런 장강을 우리 임정 요인들이 거슬러 올라가셨고 또 그걸 또 우리가 이렇게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감개무량하다는 말보다는 좀 먹먹하고 우리야 이렇게 좀 여행하는 기분으로 가지만 그분들은 정말 조금만 뒤처지면은 일본군에게 처단돼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가셨으니까. 그런데 왜 임시정부는 중국 정부를 따라 충칭으로 가지 않고 창사로 향했을까요? 1931년 만주 지역의 동북 삼성을 일본군에 내준 뒤에도 중국 국민당 정부는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세력 토벌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른바 안내양외. 국내의 적을 일수하고 난 뒤 외세를 물리치겠다는 게 장제스 국민당 정부의 구호였죠. 우리 임시정부로선 중국 정부의 항일 투쟁 의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곤궁한 살림의 임시정부로선 창사가 충칭에 비해 물가가 싸다는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사에는 임시정부의 비극이 서린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남만주 지역 항일운동을 이끌던 조선혁명당의 청사로 사용된 남목청 6호. 그런데 웬일일까요? 얼마 전까지 임시정부 유적지로 보존돼 개방했다는데 지금은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这是17年关的，去年关的，去年上半年关的，有一年半了，关了有1年半了。那为什么关了呢？就是这里搞基建啊，搞拆迁啊，就是这样的，很简单的。那大约什么时候开你也不知道。那也不知道，那这个不知道。 너희들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중요한 이런 유적지가 왜 이렇게 개방이 되지 않고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와서. 그런 거겠지 뭐.
만약에 많이 찾아왔으면 아마 늘 개방을 하고 그랬겠지. 근데 사람들이 아마 찾아오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지금 개방을 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어서 그게 되게 안타깝네. 특별히 이곳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곳이 어떤 거냐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여기서 있었어. 여기에서 이제 그 임정과의 우호적이었던 세 개의 정당이 이제 합당을 하려고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한 거야.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이 세 당이 우리가 이제 합당을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해 나가자 이렇게 이제 합당을 위한 어떤 회의를 여기서 하고 있었대. 그래서 백범도 여기 참여를 해서 여기 오셨는데 그 아마 합당 과정에서 어떤 불만을 가졌던 이훈한이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이 백범과 임정 요인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현익철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사망을 하시게 되고 유동열 선생, 김구 선생은 중상을 입고 지청천 장군은 경상을 입어서 백범은 여기서 이제 그 총을 맞고 바로 이렇게 쓰러지게 되고 정신을 잃어서 그다음에 이제 상하병원으로 옮겨서 급히 이제 치료를 받았던. 백범 선생이 총을 맞았는데 그 일본 경찰이나 밀정에게 총을 맞은 게 아니라 같은 동포에게 총을 맞았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일일 수 있고 결국 백범은 그 총알을 갖다가 몸속에서 꺼내지 못해. 못 꺼내세요? 그래서 여기 몸속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진단을 받고 평생 그 총알을 지니고 사셨고 그래서 그 약간 그 손 떨림이 있으셨다 그래. 그래서 백범의 글씨들을 보면은 이게 곧지를 않고 막 흔들린 것처럼 보이거든. 임시정부의 창사 시기도 곧 끝나고 말았습니다. 동북 쪽에서 진격하는 일본군이 안후이성, 후베이성, 장시성의 경계까지 다다랐기 때문이죠. 창사도 점령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또 한 번 남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대륙의 가장 남쪽인 광저우였습니다.